안녕하십니까? 안전한 등굣길 뉴스 염정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부산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통학 시 불법으로 비사업용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승합차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작 이러한 통학 방법이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위성 지도를 보시죠. 산지 분포도가 높은 부산의 특성상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대중교통을 통학수단으로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은 학교 정문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고등학생들은 값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승합차, 과연 안전한 걸까요? 2008년 10월 29일 부산 대덕여고 앞에서 통학용 승합차가 하교 중이던 여고생 22명을 잇따라치고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부산의 대덕여고의 등굣길이 너무나 가팔라 승합차가 정차하기 힘들고 안전 가드레일이 없어 승합차가 그대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한 학교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산의 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고등학교의 등굣길은 대부분 대형 차량의 운행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사업용 승합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승합차로 통학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실제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의 한 학생을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가시나 잔다. 야 일나라. 아, 몇 시인데? 7시다. 승합차 놓쳤다 애가. 아, 완전 지각이다 지각. 엄마 데리다 줘. 뿌잉뿌잉. 아 가시나 농약 묻나. 내가 그 산꼭대기까지 어째 가노? 아, 그러면 학교까지 어떻게 가라고? 학교로 가는 버스가 있나? 아니면 지하철이 있나?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현재 고등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는 자칫 가정 불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길깎이 정책, 한나름이 정책 등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그 효과는 저조합니다. 한창 바쁘고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통학 문제까지도 짐이 된다니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승합차가 불법이라고? 요즘 학생들 통학 사정이 이래서 되겠나?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참여 회사가 되고 싶은 우리 회사에서 이에 대응할 방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네, 사장님. 저는 신입사원 서효정입니다. 제가 먼저 통학용 승합차가 불법이 되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학에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승합차가 불법이 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승합차 운전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승합차들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학 시 사용되는 승합차는 사업용 승합차이므로 업무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용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가입하는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더욱더 많은 보험 부담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자들이 이에 가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중교통도 신통치 않은데 승합차까지 불법이라니. 이래서는 부산의 고등학생들이 등교도 못하겠구만. 그래도 불법이니까 승합차를 단속해야겠네. 네, 사장님 말씀대로 최근 들어 불법 승합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묵인되어 온 불법 통학 승합 차량을 아무 대안 없이 단속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시내에 운행되는 승합 차량은 약 수만 대로 추정되는데 이를 운행을 정지한다면 당장 운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그리고 학생 모두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태껏 운행되어 온 승합차를 한꺼번에 없애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테지. 네,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불법 통학 차량을 없애는 것이 아닌 합법화하는 방안을 내어봤습니다. 이러한 승합차를 단속하여 제재하기보다는 합법화시켜 승합차 운전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 그거 괜찮군. 근데 어떻게 불법 승합차를 합법화한다는 것이지? 기존의 불법 승합차가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승합차를 필수로 업무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안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학생 모두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차량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내부와 외부를 검사하여 안전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외하고 그리고 수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합차를 운행하는 기존의 운전자들을 일정 기간 교육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승합차 운전자들이 학생을 태우고도 난폭 운전과 욕설을 일삼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 차량과 불법 차량을 구분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마크입니다. 각 학교에서 학교 마크를 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만들어줍니다. 즉, 차량에 학교의 마크가 붙어 있다면 이것이 합법화된 차량이라고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불법 승합 차량도 단속할 수 있고 학생들도 더욱더 안전하게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괜찮군.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하단 말이야. 사장님, 저는 신입사원 빈다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메꿀 확실한 정책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방안은 바로 이 플라워 루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마을버스를 학생들의 스쿨버스로 만들어서 학생들만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정책입니다. What? 마을버스? 마을버스? 사장님, 제가 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서민의 발노릇을 하고 있던 마을버스는 연간 850억 원의 손해를 보며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마을버스들의 수가 줄고 배차 간격은 커졌으며 노선을 아예 폐지해버리는 버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높은 산지에 위치한 부산의 경우 마을버스는 아주 유익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진작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았겠나? 사실 마을버스가 산 구석구석을 돌며 각 학교 앞을 지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학생이 차를 한번 놓치게 되면 그 다음 차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30-40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정책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 즉 7시부터 8시까지만 마을버스를 변형하여 신마을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이 30분이라면 이 시간만큼에는 그 배차 간격을 5분으로 줄여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노선이 너무 돌아가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이 시간만큼은 노선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중심 부분이 학교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전체 지역을 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사는 주거지역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사는 이 주거지역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주거지역과 학교 사이를 가장 합리적으로 연결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오는 버스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꽃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플라워 루트 정책이라는 거지.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 정책이 대중교통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플라워 루트 정책은 부산시의 고등학교 중 학교가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이 학생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마을버스가 지금보다도 훨씬 값싼 요금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재정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곤 하지만 만약 플라워 루트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면 이는 마을버스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편리한 교통수단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가격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도착 시간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알림판을 각 정류장마다 설치해서 신뢰감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각자의 마을버스 시간을 지정해주고 마을버스의 배차 시간도 정확하게 운행하여 기존의 마을버스가 가졌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들의 정책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건 어떨까? 학교에서 기존에 마을버스 노선이 있던 지역은 그 노선을 개조하여 플라워 루트 정책을 시행하고, 부득이하게 마을버스 운행이 비합리적인 지역에서는 승합차 합법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네. 그러면 플라워 루트 정책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승합차를 합법화시켜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참여회사가 되고 싶은 우리 회사에서는 학생, 학부모, 운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승합차의 합법화 정책과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주는 플라워 루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궁극적인 정책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시 중구 보수동 산지에 위치해서 교통수단이 불편한 H고등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윗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 동그라미는 H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E와 F지역은 교통수단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H고등학교 학생들은 비교적 적은 수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서는 마을버스 중구 1번의 노선을 개조하고 서구 1, 2, 3, 4, 5번 노선을 보충하여 플라워 루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즉, 학교에서 일정 거리 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중교통의 장점을 끌어온 플라워 루트 정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붉은색 바깥 지역은 기존 마을버스 노선도가 H고등학교까지 이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멀고 교통이 낙후된 지역이므로 합법화된 승합차를 운행합니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먼 지역에는 대중교통에 비해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한 달 후. 한달 정도 하더라도 부산의 지역적 문제와 대중교통의 불편 때문에 학생들이 기타운동 생활을 사용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안전한 교육 회사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 여건 구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플라워 루트와 승합차 합법화 정책은 약 한 달간 시행 예정이며 저렴한 요금, 촬영의 정확한 도착 시간, 안전 운행 등에 학생들이 황금 같은 아침 시간을 경험해 완벽한 정책이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이용률이 적정하던 마을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고 허가 없이 운행하는 승합차 수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을 한 달 전의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잔다. 야, 일나라. 몇 시인데요? 7시다. 아, 그럼 이제 슬슬 준비해볼까? 이번에는 정책 진짜 좋다. 완전 아침에 여유로워서 눈물이 난다. 야, 니 여유롭다고 그래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효순이는 금방 차 타러 갔단다. 아, 참, 효순이는 학교가 멀어갖고 먼저 승합차 타고 갔지? 그래, 그럼 니 아침 단디 챙겨 먹고 나중에 제 시간 맞춰서 마을버스 타러 나가래. 니가 제 시간에 나가야 다음에 마을버스 타는 애가 안 기다리지. 예, 회사 잘 다녀오시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학생들의 등굣길을 훨씬 가볍게 해준 안전한 등굣길 회사. 이 회사는 2011년 올해의 사회참여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등굣길 뉴스 염정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들었고요. 또 이제 플라워 루트라고 하는 이름도 멋있어서 네,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플라워 루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얻었는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제안한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얻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원정이 학생이 발표했으면 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조사 과정에서 대동여고 사건을 한번 조사해 봤었는데요. 그때 대동여고 앞에서 아까 앞에 말했듯이
그 승합차로 불법 승합차로 운행하는 그 통학이 아주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조사해 본 결과 저희도 평소 때 통학 때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이 불법인지 몰랐는데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이 나왔고, 그래서 그 결과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아주 불편하다는 점을 더욱 절실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본 결과 이렇게 마을버스 노선을 이용하여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정책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길깎이 정책과 꿈나름이 정책 등을 조사해봤었는데 그 정책들이 계획은 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것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 좀 더 확실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플라워 루트 정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마을버스를 이용한 플라워 루트, 그거 하고 지금 그 불법인 승합차를 합법화시킨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마을버스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배차 시간의 간격을 줄이고,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마을버스를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빈당한 학생인가요? 학생 좀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 마을버스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 공공 서비스, 공공버스하고의 문제점들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럼 공공버스는 당연히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마지막 서효정 학생이신가요? 네, 서효정 학생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공버스가 학교는 고지대에 있고 버스 정류장은 산 아래에 있는데 이 사이 거리 때문에 문제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셔틀버스만 운영하면 그냥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버스, 제가 이제 드린 질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가 공공의 것인데 어떻게 그 시간대에 학생들만 이용해서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는 저희가 사실 부산시 허남식 시장님께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분께 답변을 드린 게 기존의 마을버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배차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버스를 그 시간대에 여러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을버스 제공을 끊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운행하면서 그 부분에 더욱 보충을 해서 학생들을 위한 마을버스를 다시 이용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1시간이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2대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로 먼저 시행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요, 마을버스가 지금 큰 재정난에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850억 원을 손해를 보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들을 도우면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편익을 가장 증대시키는 방법이 마을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공의 버스들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버스를 자기가 타고 있던 공공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 다른 승합차를 타야 했거나 그리고 뭐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마을버스 저희가 제시한 플라워 루트를 통해서 이동시키면 더욱더 확실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승합차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것을 합법화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문제 때문에 아마 뭐 합법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파른 언덕이잖아요. 근데 뭐 깎는 데에도 아마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승합차는 그러니까 제시한 거는 뭐냐면 사고 발생했을 때 보상 문제인 거고요. 이게 승합차가 그러니까 합법화 되더라도 뭐냐면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은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보니까 굴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냥 걸어 다니면 될 것을 돈도 안 들이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제가 보기에는 뭐 10분, 15분 이런 차이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일 돈도 안 들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건강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럼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걷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고 시 보상 말고도 안전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낸 3가지의 합법화 방안은 보험에 관련된 방안 말고도 다른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대덕유고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승합차들이 안전 가드레일이나 이런 필수적인 안전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나가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3번째가 저희가 제시한 것이 운전자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방청석 질문이 있으신 분, 맞네요. 저기, 예. 저기 마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위조 마크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고, 만약에 디지털 전광판이나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예산 문제가 클 것 같은데 디지털 전광판이 하나에 얼마 정도 하고 대충 얼마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전체 예산이? 먼저 마크 위조에 대해서는요. 마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승합차를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합법화가 되었다고 명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관들이 길에 지나가는 승합차를 보고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된다면 그 차의 번호나 이런 것을 보고 자기 PDA를 체크해서 그게 합법화된 건지 아닌 것인지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질문만 더 받을게요. 네. 등굣길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마을버스가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간 850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지금 이미 또 2대를 더 추가 운행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게다가 요금을 인하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심사위원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노선이나 아니면 시간대를 학생을 위한 걸로 편성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요금이 인하된 상태에서 설령 학생들의 이용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만큼 이용하는 인구의 수는 변함이 없을 텐데 거기다가 2대를 더 늘리게 되면 오히려 적자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마을버스가 850억 원의 적자를 봐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이용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마을버스를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등교를 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다양한 공공수단으로 그 방법을 돌리다고 생각을 해보니 마을버스라는 수단이 나와서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물론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850억 원의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850억 원의 적자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